이번 영상은 돈 모으기를 막 시작하신 분들께서는 꼭 들으셔야 하는 내용이에요. 왜냐면 돈 모으기를 어떻게 시작하는지에 따라서 1억 원도 모으기가 힘드실 수도 있고요. 반대로 1억 원, 5억 원, 10억 원 더 큰 자산을 만들어 갈 수 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기 때문이죠. 자, 여기 A, B, C 세 명의 사람이 있습니다. 셋 다 굳은 각오로 1억 원 모으기를 시작했죠. A는 몇 번이나 시도를 했는데 번번이 실패를 합니다. 그런데 B는 1억 원까지는 모았어요. 근데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분류해야 할지 몰라서 결국 10억 원까지 가는데 시간이 엄청 오래 걸립니다. 흔히들 1억 원 만드는 게 어렵지 1억 원으로 10억 원을 만드는 것은 쉽다고 하잖아요. 하지만 찾아보시면 힘들게 1억 원은 모았는데 뭐 달라지는 게 없어서 현타가 오신 분들도 많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유형은 C인데요. 이분들께서는 1억 원을 모은 뒤에 10억 원까지 훨씬 빠르게 도달을 합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어떤 유형이 되고 싶으신가요? 당연히 무르나 마나 C이겠죠? 그런데 이 A, B, C 이 세 명의 사람은 어떠한 차이가 있는 걸까요? 단순하게 A는 의지가 약하고 C는 운이 따라줬기 때문에 가능했던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도 1억 원, 5억 원, 10억 원 이렇게 순차적으로 모아가는 과정이 있었을 거잖아요. 그런데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단계는 1억 원을 어떻게 모으는지였습니다. 왜냐면 1억 원을 모으는 방식에서 10억 원으로 빨리 갈 수 있는지 아니면은 늦게 가는지 아니면은 또 못 가는지 이것들이 갈리게 되거든요.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1억 원을 어떻게 모으라고 하는지 그 내용이 궁금해서 제가 검색을 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이러한 내용이 가장 많았어요. 일단 아끼고 1억 원을 만든 다음에 그다음에 투자를 하라고요. 이건 마치 국룰처럼 많은 사람들이 1억 원을 이렇게 만들라라고 조언을 하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말하는 가장 대표적인 이유는 돈의 소중함을 돈을 모으는 과정을 통해서 알게 된다라는 내용이었어요. 그러니까 일단 1억 원을 모으기 위해서 소비를 줄여야 하잖아요. 이렇게 소비를 줄이면서 차곡차곡 돈을 모아가는 과정에서 이 돈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고 그 소중함을 안 이후에 투자를 해야지 안정적으로 투자를 해서 자산을 불릴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시드머니가 커야 성과가 보인다. 라는 내용이었어요.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을 투자를 해서 10%의 수익이 나면 10만 원의 수익이잖아요. 그런데 1000만 원을 투자를 해서 10%의 수익이 나면 100만 원의 수익을 거둘 수 있어서 훨씬 가시적인 성과를 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목돈을 모아야 한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부동산 투자를 하기 위한 종잣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일단 아끼고 저축을 해야 한다라는 것이었는데요. 이것은 굉장히 한국적인 마인드이죠. 우리나라에서는 안정적인 투자라고 한다면은 부동산 투자를 일반적으로 떠올리잖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부동산 투자를 하기 위한 종잣돈의 개념으로서 돈 모으기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마 이러한 내용들을 여러분들께서도 한 번쯤은 들어보셨고 또 여기에 맞춰서 열심히 아끼고 저축하신 분들도 많으실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돈 모으기를 하시면서 고려해야 할 점 또는 문제점이라고도 볼 수 있는 부분을 좀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저축만으로 1억 원을 모으는 것 이것에 따르는 문제점 세 가지. 첫 번째로는 기회비용이 너무 크다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1억 원이라는 돈은 매우 큰 돈이잖아요. 그래서 월급쟁이들이 1억 원을 모으기 위해서는 5년에서 7년 정도는 잡고 모아야 하는 꽤 큰 규모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긴 시간 동안에 투자를 하지 않고 단순하게 모은다라고 하는 것은 투자를 할 때 대비를 해서 기회비용이 너무 많이 발생을 할 수 있다라고 보는 것이고요. 일반적으로 주식 투자에서도 5년 이상 투자를 한다. 안정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는 기간이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5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돈의 소중함을 알기 위해서 투자로 거둘 수 있는 기회비용을 날린다라고 하는 것은 조금 아깝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생각하셔야 될 것은 1억 원을 모은 다음에 투자를 하는 것은 오히려 더 어려워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열심히 저축을 해서 1억 원을 모았어요. 그런데 이렇게 나의 피땀이 들어있는 이 1억 원을 한 번에 어떠한 대상에 대해서 투자를 한다라는 의사결정이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어렵게 모은 돈이기 때문에 이것을 잃을 것에 대한 걱정이 너무 커져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 5년에서 7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내가 투자 경험이 없기 때문에 투자 지식도 상대적으로 작을 수밖에 없고요. 정말 저축만으로 2억 원, 3억 원 이렇게 모으신 분들도 많으시거든요. 그런데 이분들께서는 그동안에 아파트 가격 오르고 미국 주식들 막 가격 오르는 것을 봐왔기 때문에 내가 예전에 본 가격보다 훨씬 비싸졌다는 느낌 때문에 또 더 사기가 어려워지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막연하게 부동산 투자는 안전하고 주식 투자는 위험해
라고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부동산 투자는 대출, 그러니까 레버리지를 끼고 투자를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레버리지를 낀다는 것 자체가 더 위험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내 원금보다도 더 큰 손실이 일어날 수도 있으니까요. 그리고 반대로 주식 투자라고 할지라도 충분히 부동산 투자처럼 안정적으로 성과를 낼 수 있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무작정 부동산 투자는 안전해, 주식 투자는 위험해 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주식 투자를 어떻게 하면 안전하게 할 수 있을까? 이 방법을 알아보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러한 방법들을 알려드리는 것을 목표로 활동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결국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간단해요. 저축만으로 1억 원을 모으지 말고 투자를 하면서 1억 원을 만들자. 왜냐면 투자로 돈 모으기를 하면 재밌고 더 하고 싶어지거든요. 제가 본 댓글 중에 이런 게 있더라고요. 저도 1억 모으기를 하고 있는데 쌓일수록 사고 싶은 것도 리스트도 점점 늘어나고 기존에 있는 건 괜히 더 낡고 고장나는 것 같고 가까스로 버티고 있지만 힘드네요. 모두 화이팅하고 성공합시다. 그런데 여기에 대댓글로 이런 내용이 또 달렸어요. "인생 뭐 없어. 여행이나 한번 때리자."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원래 잔고가 하나도 없던 영원에서 시작하신 분들께서 5천만 원, 7천만 원 이렇게 돈 모으기를 열심히 하셔서 잔고가 쌓이게 되죠. 이렇게 쌓인 잔고를 보면 뿌듯하기도 하고 그리고 '그동안에 내가 고생을 했다.'라는 생각도 들면서 뭔가 보상 심리도 발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여행이나 한번 때릴까?'라는 생각도 쉽게 들고 유혹에 넘어가기가 쉬운 거죠. 그래서 1억 모으기를 목표로 하신 분들 중에 한 7천에서 8천만 원 정도 모으고 "돈이 잘 안 모이는 것 같아요."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나도 모르게 이렇게 소비에 있어서 관대해지는 시점이 올 수가 있다. 그런데 투자로 돈 모으기를 하면 잔고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돈이 불어나는 속도도 점차 빨라지기 때문에 내가 돈을 아끼고 모아야 하는 의미도 더 체감하기가 쉽고요. 돈 모으기 자체가 더 재밌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께서 돈 모으는 재미를 느끼기 위해서는 어떤 걸 실천하면 좋을까요? 일단 여기서 대전제는 월급날마다 적금 붓듯이 미국 ETF를 따박따박 모아가는 적립식 투자를 먼저 전제로 하고요. 이 적립식 투자를 한다는 그 전제 하에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두 가지를 함께 실천을 하시라라고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1억 원을 모으는 과정에서 이 두 가지를 함께 하신다면은 1억 원을 모은 이후에 10억 원까지 달성하는데 훨씬 빠르게 도달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일단 숫자는 딱 두 가지를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30%, 20%. 일단 첫 번째 30%의 의미인데요. 내 투자 금액의 30%를 현금으로 보유하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월 내가 투자할 수 있는 금액이 100만 원이다라고 한다면 30%인 30만 원은 현금으로 보유를 하고요. 70만 원만 미국 ETF를 매수한다는 거죠. 자, 이게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께 투자를 하시라라고 말씀을 드리면 항상 걱정을 하시는 게 주가가 오르는 상황에서는 주가가 떨어지면 어떡하죠? 이걸 걱정하시고요. 주가가 떨어지는 상황에서는 주가가 더 떨어지면 어떡하죠? 이걸 걱정을 하세요. 그러니까 결국은 주가가 떨어지는 것을 여러분들께서는 많이 걱정을 하셔서 이 걱정 때문에 투자를 시작을 못 하시더라. 그래서 70만 원, 70% 정도는 투자를 하시고요. 나머지 30%는 주가가 떨어질 경우를 대비를 해서 보유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 주가가 오르면은 70%를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좋고요. 설령 주가가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30%에 보유하고 있는 현금으로 더 많이 매수를 하면 되니까 그러니까 주가가 올라도 좋고 떨어져도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그런 상황을 맞이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20%는 뭐냐? 이것은 미국 주식의 주가가 20% 빠졌을 때 그때 보유하고 있던 현금으로 추가 매수를 한다는 그 기준입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내용이에요. 많은 분들께서 지금 당연히 미국 주식들의 주가가 많이 올랐으니까 20% 빠지면 사는 것 이것이 충분히 합리적이다라고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그런데 막상 이때가 되면은 여러 가지 뉴스나 콘텐츠 등에서는 미국 주식시장 난리 난 것처럼 "미국 주식 이제 한물 갔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기도 해요. 그래서 막상 이렇게 가격이 떨어지잖아요. 사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올해 4 월에도 많이 빠졌는데 그때 산 사람들이 많지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만약에 1,000만 원을 현금으로 보유하고 있다라고 한다면은 그 1,000만 원의 정말 일부라도 100만 원이라도 그 시점에 매수를 해 보는 그러한 연습을 하면서 내 경험치를 쌓는 거죠. 그러면 분명 주식시장이 난리 날 것처럼 이렇게 여러 기사들이 나왔는데 어느덧 시장은 반등을 하고요. 그러면서 이론이 아니라 우리 경험으로써
사람들이 이렇게 공포에 질렸을 때 다 주식시장에서 돈을 빼려고 할 때 그때 매수를 하면은 더 큰 수익을 낼 수 있는 기회가 되는구나. 이것을 갖고 있어야지 여러분들께서 1억 원이 모인 상태에서 10억 원을 빨리 도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영상을 정리하면 지금 돈 모으기를 시작하신 분들께서는 일단 돈을 의미 있는 수준으로 만든 다음에 그다음에 투자를 해야지, 이것이 아니라 그 의미 있는 종잣돈을 투자를 하면서 함께 모아봐야지 이러한 계획이 더 합리적일 가능성이 높다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이 과정에서 두 개의 숫자를 기억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30%, 20%. 30%는 현금성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가 20%의 미국 주시장에 하락이 있을 때 그때 더 많이 매수를 하는 경험을 하는 것, 이 두 가지를 꼭 지켜나가신다면은 여러분들께서 1억 원이 모이셨을 때 그 1억 원이 더 빠르게 10억 원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열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여러분과 저의 우상향하는 삶을 응원하겠습니다.